며칠간 2차전지 대장주들이 네. 조금 조정을 맞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좀 여윳돈이 있다면은 네. 좀 더 사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실적이 다 나와서 이거 실적을 보고 비교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말씀해 주실 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나노신소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콕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은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뭐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네네.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LG 엔솔의 실적을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요.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 평균치가 LG 엔솔은 매출의 성장폭은 30% 조금 넘네. 한 3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성장폭은 58.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폭은 33. 영업이익의 성장폭은 58 정도 되거든요.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근데 양극재단, 그 다음에 장비단, 음극재단은 매출이 100%예요. 매출의 성장폭이. 그러니까 실적 성장의 증가폭이 당연히 더 크고요. 소재단이. 그 다음에 이익률 측면을 보면 LG 엔솔도 양극재나 음극재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거의,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가 이익률이 낮은 게 유일한 단점이라서 양극재랑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한번 볼게요. 이익률 한번 볼게요. 이익률이 지금 2025년이 아마 제일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LG 엔솔의 2025년 이익률이 좋아져서 지금 제가 아까 계산한 거 2023년 1분기 이익률은 5.8%인데 연간으로는 8%까지 나올 거라 보고 있네요. 지금 네이버 평균치입니다. 8%인데 LG 엔솔 영업이익률 2025년 12%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아마 생산세액공제 현금 들어오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은 왜 소재단보다 못 가냐? 그거는 일단 첫 번째가 시가총액의 덩치가 너무 커서 132조를 올리려면 들어가는 현금 투입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의 차이가 클 거고 두 번째는 실적의 성장폭이 훨씬 양극재단이나 음극재단이나 장비단이 더 크다는 거고요. 숫자가 실제 찍히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 LG 엔솔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싼 건 아닙니다. 왜냐면 PER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40배 조금 안 되거든요. 한 30배 정도거든요. 근데 양극재단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3년치 2025년까지 평균치를 땡기면 LG 엔솔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더 엄청나게 LG 엔솔의 3년치 평균 PER보다 더 비싸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LG 엔솔도 구조적인 성장주라 보고 양극재도 성장주라고 봤을 때 PEG 값 열심히 그때 막 설명해드렸잖아요. PEG로 보면 어디가 더 싸냐? 양극재나 음극재가 LG 엔솔보다 PEG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폭도 더 큰데 PEG 값도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단이 더 싸고 그 다음에 시총도 더 가벼우니까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그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LG 엔솔은 그러진 않겠네요. 양면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LG 엔솔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렇죠. 덜 빠져요. 올라갈 때 덜 빠집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지금 30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죠? 30만 5천 원인가 그런데 공모가 대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편이에요. 많이 오른 편인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의 실적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만 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양극재 업체 가려면 더 가려면 LG 엔솔이 가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그 빈말이 아니라 진짜 LG 엔솔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까지 매출이 올해 아까 대충 계산해도 38조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럼 2025년에 62조 매출 나오잖아요. 그럼 62조 매출에 영업이익 거의 8조 가까이 나온다 치면 매출단에서는 삼성보다 안 되죠. 삼성전자보다. 근데 이익단에서는 이 7조 5천억 만약에 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평균치예요. 영업이익 많이 잡으면 2025년에 진짜 그 생산세액 공제 다 풀로 다 현금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10조 넘는다 치면 삼성전자 시총 못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 제끼고 이제 LG 엔솔 시총 1위 간다는 얘기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 삼성전자 성장성이랑 LG 엔솔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진짜 잘하면 삼성전자도 연간 성장률 30% 이상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LG 엔솔은 지금의 성장률로 봤을 때는 50% 성장률 나오니까 LG 엔솔은 무겁긴 하지만 2차전지 업계가 완전 소위 말하는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2차전지를 다 떠나지 않는 한 LG 엔솔이 안 가면 그 밑단의 양극재 업체만 따로 별도로 가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서 LG 엔솔도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시면요, 이게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거든요.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5%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LG 엔솔에 대해서 아직 그 2차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거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빨간 거 보이시죠? 기관 열심히 팔아제끼는데 외국인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조금 들어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이 소위 말하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기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51.68%예요. 너무 이미 목에 찼어요 지금. 네. 네. 절반 이상의 외국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은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기관이 팔더라도. 그래서 무겁긴 하지만 LG 엔솔은 2차전지 업종의 대장이고,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고, 분명히 시가총액 충분히 1위의 자리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무겁다고 이거를 뭐 버리고 뭐 좀 가볍게 움직이는 그 양극재나 뭐 음극재로 갈아탈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는 2차전지 가져갈 거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LG 엔솔은 10에서 15%는 무겁더라도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며칠간 2차전지 대장주들이 조금 조정을 맞으면서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뭐 코스모 신소재나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좀 여윳돈이 있다면은 네. 좀 더 사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실적이 다 나와서 이거 실적을 보고 비교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다 부담되는 건 맞아요. LNF도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욕하셨지만 LNF도 주가가 견조하게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다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가장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볼게요. 이 표 한번 띄워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밸류에이션 일단 양극재 업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최근에 주가 좀 빠져서 내년 기준으로 15배까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뭐 120배가 올해 넘는데 내년에 40배까지 빠지고요. EV EBITDA 기준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내년에 25배까지 빠져요. 그리고 이 전체 평균 내보면 올해는 59배지만 내년에 PER 기준으로는 37배까지 빠지고 EV EBITDA 기준으로는 21배까지 빠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가가 올라가는 폭보다 실적이 성장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EV EBITDA 값도 떨어지고 이익의 성장폭이 주가 성장폭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PER이나 EV EBITDA 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EV EBITDA든 PER 기준으로도 평균치도 안 되는 게 LG화학이에요. 그래서 계속 LG화학을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LG화학이 가장 양극재 단에서는 저는 70만 원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비싼 거 중에 가장 조금 주가가 에코프로비엠 주춤한 사이에 요새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엄청 진짜 세고 잘 움직이고. 오늘도 호재 엄청난 거 나왔던데. 네. 30조인가? 네, 맞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LG 엔솔, 삼성 SDI, SK온까지 가장 좀 안정적인 고객사.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도 SK온 콜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이 다 모두 3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LG 엔솔 고객사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에코프로비엠도 3사를 가져갈 것 같고,
LNF는 삼성 SDI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은 LG 엔솔만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화학도 LG 엔솔 말고 뭐 테슬라에 직납한다든지 여러 가지 완성차에 직납하는 형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싼 거 중에는 포스코 퓨처엠. 왜냐?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도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요. 음극재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나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처럼 양극재만 하는 업체보다는 음극재까지 같이 하는 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에 당연히 밸류를 더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을 볼게요. 어디가 더 높나?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만 딱 비교해 볼게요. 그럼 두 가지만. 네, 이 네이버 컨센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또 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냥 둘 다 똑같이 네이버 컨센이니까 그냥 똑같이 비교해 볼게요. 지금 매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 매출 3년치 평균 볼게요. 47.3%가 나옵니다. 3년치 평균.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3년치 평균 볼게요. 이거 한번 네이버 들어가셔서 양극재 5대 천왕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종목 치신 다음에 자 종목 분석 들어가셔가지고요. 종목 분석 들어가셔서 네. 증가율은 계산하실 줄 아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의 3년치 올해 기준으로 평균을 한번 볼게요. 네, 3년치 평균도 포스코 퓨처엠이 더 높아요. 55%. 3년 평균이 55%예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이 조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천억 단위로 투자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투자하려면 남한테 빌려서 하지 않고 내 돈 갖고 해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까요? 순차입금 비율은 남한테 빌린 돈이 얼마나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죠. 부채 비율 당연히 적을수록 좋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에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늘어날수록 좋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영업으로 이익을 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게 당연히 늘어날수록 좋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제가 친절하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400억에서 2025년 1조까지 늘어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죠. 부채 비율 3년 평균이 116이 나옵니다. 100% 미만이 제일 안전한데요. 116 나쁘지 않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왜냐? 구조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150%까지 잡을게요. 굉장히 포스코 퓨처엠은 재무구조 굉장히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 116% 정도 나오고 평균치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2025년에 104%까지 떨어져요. 차입금 50%, 65%, 58%. 3년치 평균 내면요. 차입금이 몇 프로 나왔냐면요. 차입금 3년치 평균 볼게요. 네, 57% 나와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근데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왜냐? 양극재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음극재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기 때문에 올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5천억대에서 2025년에 150억으로 줄어들어요. 요거는 조금 다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 순차입금 비율 모두 안정적이에요. 에코프로비엠도 재무구조 좋아요. 좋은데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 자, 에코프로비엠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일단 부채 비율이 올해 159%가 넘어가요. 그리고 3년치 평균 부채 비율도 포스코 퓨처엠보다 훨씬 높아요. 147%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닌데 부채 비율이 다소 포스코 퓨처엠보단 높다.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 네, 순차입금 비율은 포스코 퓨처엠보다 안정적이에요. 38%. 네, 부채 비율은 높은데 순차입금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고 돈을 잘 버네요. 네, 돈을 잘 버는 거죠. 에코프로비엠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700억에서 1조 5천억까지 증가합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재무구조 아주 탄탄합니다. 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볼게요. 9천억대에서 1조 5,540억, 2조 4,350억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좋네요. 에코프로비엠도. 하나만 더 볼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이 더 압도적입니다. LG화학 자 영업
세 개 중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중에 셋 다 좋은데 LG화학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조에서 7조 7천억, 10조까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3년치 평균 내보면 97%예요. 100% 미만이죠. 그죠?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 퓨처엠보다 부채 비율이 월등히 좋죠. 100%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차입금 비율도 3년치 평균이 54%예요.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조 7천억에서 4조 1천억, 2조 3천억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들어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조 3천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150억으로 줄어들고 LG화학은 6조에서 2조 3천억으로 줄어들고 에코프로비엠은 9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늘어나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LG와 거의 삐까치네요. 야, 근데 에코프로비엠 진짜 대단하네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럼 왜 카카오를 넘어섰는지 네네. 알겠네요.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좋죠. 부채 비율만 조금 낮아지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와. 재고자산 회전율도 떨어지고 남한테 빌린 빚도 없다. 현금도 많이 계속 늘어난다. 그거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이 세 양극재 업체가 모두 재무 구조가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셀 한 번만 볼게요. 그 아까 5대 천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5대 천왕 나머지 두 개는 뭘 치시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아, LNF. 아 네. 그러시군요. 네.